그럼 먼저 간밤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지표들 함께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FOMC의 예상 이상의 수준이었던 비둘기적 태세에 사상 최고치를 한꺼번에 경신했던 시장, 그 상승세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다우 0.68% 올라서 39,781.37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야말로 4만선이 보이네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4만선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는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나스닥은 0.2%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S&P 500도 0.32% 상승하면서 55,241.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핀비즈맵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눈에 확 띌 겁니다. 안 띌 수가 없죠. 좌측 상단에 애플입니다. 안 그래도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나 있는 애플 4.1% 급락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17개 주가 공동으로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아이폰 유저가 되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애플이 부당하게 돈을 벌어왔다는 혐의입니다. 메릴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애플은 제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타사들을 배제해왔기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브리핑했습니다. 아이폰에서 다른 전화기로는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수 없고 애플 아닌 회사가 아이폰에서 주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애플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더 큰 돈을 쓰게 하면서 독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 회사 분할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이 당연히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할 거고요. 이런 소송이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몇 년간은 미국 법무부와 다툼을 이어가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제소는 9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그 유명한 소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측은 3년 만인 2001년에 합의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기를 그야말로 어영부영 보내다가 닷컴 버블이 온 뒤에 특히 사력을 많이 잃었었고요. 여기에는 당시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이 크게 한몫했던 걸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애플은 지금 EU로부터도 상당한 감시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EU가 얼마 전에 디지털 시장법 DMA를 시행했는데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이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애플에 대해서 시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사례로 삼는 겁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그리고 이용 약관이 DMA의 규정을 정말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최근에 제미나이 폰 이번 주에 큰 뉴스였죠. 구글과의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 AI 협력까지 모색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정부로부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독점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동시에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상준 이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미국의 애플 반독점 제소라는 대형 뉴스가 시장에 좀 구름이 끼게 했지만요. 지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는 아직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나온 FOMC의 비둘기적 태세에 좀 취해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취해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세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5bp,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금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로 좀 안정된 상태고요. 스위스 프랑은 강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더 적게 하겠다는, 올해 더 적게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면 스위스가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요. 어제 FOMC 3월 정례 회의 이후의 신호가 스위스 중앙은행을 안도시키면서 금리 인하 릴레이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중앙은행도 드디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25bp 내렸습니다. 아직 멕시코의 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르지만 여기는 목표치가
금리가 3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역시 FOMC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역시 이번에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금리를 5.25%에서 유지했지만요. 그동안 인상을 주장해온 위원들이 동결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상반기에 먼저 금리 내리는 걸 본 이후에 하반기에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게 지금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2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9.5%나 늘어나는 깜짝 지표가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1.3%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연초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했던 영향이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 금리 인하 기조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시장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줄곧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시장이 달리게 되는 것과 또 반대편에 사실 곳곳에 산적해 있는 둔화의 조짐들이 어떻게 경합할지 이게 앞으로 연준이 지켜보겠다는 데이터의 컬러를, 색채를 계속 바꿔갈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모닝라이브와 함께 면밀하게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방금 살펴봤던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뿐만 아니라 간밤에 시장 곳곳에서 경기 호조의 지표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FOMC 3월 정례 회의 이후에 급락했던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는 다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또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계감이 살짝 짙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판 가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적 종목 보여드리는 우측 상단. 네, 저게 뭐죠? 일단 레딧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48%, 50%에 가까운 폭등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레딧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인 65억 달러 대비해서 30억 달러, 4조 원 가량이나 뛰었습니다. 레딧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츠로 유명합니다. 2021년에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 이른바 개미들의 반란의 그 밈주식 성지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 분명히 레딧 유저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을 겁니다. 지금 레딧의 지분을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레딧은 지금 AI 수혜주가 될 것이냐도 관심인데요. 구글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레딧에 쌓인 유저들의 글과 댓글을 구글 AI의 데이터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아스트라랩을 비롯해서 어제 상장된 종목들이 아스트라랩이 70% 오르는 것 같은 좀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해 저희 같이 전해드렸지만 지난해 IPO의 최대 대어라고 했었던 아미나 인스타카트가 상장 직후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리 환경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합니다. 그리고 레딧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박상준 이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판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어제 브리핑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이 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장외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후에 장이 열렸고 역시 주가 14%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자신들이 AI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분기에 실적 예상치도 올렸고요. 사실 이미 분기가 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입니다.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가 AI에 있어서 AI 반도체, 연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고기능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이거를 잘할 수 있고 시장을 앞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HBM은 어디가 제일 강하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오랜만에 급등세가 좀 나왔던 이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쓰고 있진 않지만 테스트는 하고 있다. 삼성 비범한 기업이다.
그리고 HBM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이 저렇게 우리가 AI 최대 수혜주라고 한다면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이상이죠. 네, 여기서 유가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유가 살펴보면요. 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게 유가 하락에는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은 요즘 좋아 보이지만 유로존에서는 사실 제조업 활동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유가를 좌우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인데요.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 중국과 러시아 선박은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후티 반군 측과 이런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대신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후티 반군을 좀 지지해 주기로, 백업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블룸버그의 보도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후티 반군 측은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한 지금 세계, 계속해서 모닝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지표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